예,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했었고 당의 쓴소리를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뭐 좀비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차라리 해체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세현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희가 발제해서 40대 기수로 나면서 조익신 반장이 김세현 의원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모셔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 상황이 급하니까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을까요? 현재 당원 부칙 수정이 되지 않으면 어제 상임전국위원회가 하려고 했었던 그 의결이 되지 않으면 예. 임기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된 상태에서는 아마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임전국위원회가 조금 전 최고위원회 결정대로 5월 6일 날 다시 열려서 임기를 그 부칙 조항을 빼주면 그러니까 임기를 늘리면 맡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45명의 정원 중에서 과반 출석이 돼야 되는데 어제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기간에 6명을 추가로 이 출석을 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예측해 봅니다. 저희 현장 취재 기자의 보고에 따르면 네. 조경태 최고위원, 김태흠 의원 등이 몇몇 그 상임 전국위 위원들에게 참석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반대하는 몇몇 의원들이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낼 경우 45명의 정족수인 과반이 23명 이상은 모이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거군요. 보통 이렇게 당내에서 쟁점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 의견들이 엇갈릴 경우에 한두 명의 의견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명씩 의견을 바꿔낼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 맡고 계시는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노력 중이시지만 지금 본인 낙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김세현 의원님은 이 미래통합당은 해체가 답이다라고 했었고요. 해체가 안 된다면 그나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낫다라고 했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도 안 될 것으로 보시는데 그러면 당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산으로 올라간다, 바다에서 표류 중이다, 또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중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 실종 사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지금 당의 다수 의원들이나 또는 당선인들은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당원이나 지지층의 관심이 이런 당의 재건보다는 또는 당의 회생보다는 사전 투표 부정선거론 이런 데 지금 휩싸여 있기 때문에 현실 인식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 현재로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번 질문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40대 기수론을 얘기하시면서 1970년대생 그리고 경제를 공부한 분이 다음 대선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 안팎에서 의원님을 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부터 보완적인 역할을 하겠다. 즉 전면이나 중심에 서지 않고 옆에서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스스로 역할 설정을 하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사람을 그동안 키워놓지 않았으면 저처럼 원래 제 역할을 설정하고 들어온 사람한테까지 관심이 돌아온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40대 기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역할이 아닙니다. 네. 생각한 역할 저도 사실 정치부의 팀장 역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작년 말 인사조치에서 인사정책회에서 제가 지금 정치부의 팀장이 돼 있거든요. 이제 제가 임기가 한 달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일단 당에서 맡겨진다면 맡을 수는 있죠. 깃발을 들라고 하면
들을 수는 있죠. 뭐 현재 당에서 제가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예. 그런 일이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한 40대 기수론에는 본인이 기수가 아니더라도 동의하십니까? 뭐 40대라는 연령을 특정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기존의 이 정치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의 이런 현실 인식이나 또는 그분들의 패러다임하고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유승민 의원과 친하셨잖아요. 네네. 유승민 의원은 50대인데. 그런데 연령이 특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70대라도 또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80대라도 예. 충분히 20, 30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해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 나이가 20대, 30대라도 훨씬 더 위의 연령대보다도 더 낡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생물학적 연령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지난 2012년, 11년에 만들어졌던 박근혜 비대위원 때 같이 비대위원으로 활동하셨었잖아요. 네. 아마 그때 하신 걸 보시면서 저분이라면 우리 비상시기에 미래통합당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법도 한데 그 김종인 비대위장은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에 검증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40대 기수론의 정신이라고 해서 세대교체로 해석을 한다면 유승민 의원도 세대교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김종인 비대위 전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뭐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사안이든 아니면 다른 정부적인 판단에 대해서 엇갈린 지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 그 점이 결정적인 어떤 이 최종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수현 의원님 나는 당장 기수가 될 생각은 없지만 조력자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박지원 의원이 김수현 의원님 참 착하고 좋고 성실하신 분이다. 다만 정치 도련님이다 이런 표현을 좀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했는데 좀 이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박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뭐 제 자력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뭐 선대에서 기업이나 정치 활동을 해오신 기반 위에서 제가 입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좀 평가들에 대해서 제가 뭐 항변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 지금 당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은 국민 일반의 의식과 멀어져 있는 당의 이런 인식 능력, 현실 자각 능력을 일깨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제가 속한 세대 또 제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중도 보수 지형에서 현재 미래통합당, 과거의 자유한국당의 이런 극우화된 경향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뭐 리더십이라는 게 뭐 무슨 패거리를 짚고 이제 이런 식으로는 제가 정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고 뭐 이런 청년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필요한 입법적인 준비들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뒷받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몇 가지 좀 여쭤보면 현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중도 보수 또는 개혁 보수 입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 오셨기 때문에요. 오늘도 홍준표 전 대표가 강하게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노욕이다. 예전에 뇌물수수 사건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랄지 나중에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이미 본인이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도 꿈꾸고 있거든요. 네, 복당 문제는 뭐 마지막까지 막을 수는 없을 거고 아마 당분간은 지금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라서 즉시 복당은 어렵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복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보통 큰 선거 앞두고는 원래 같이 당에 몸을 담고 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던 분들은 다시 받아들이는 게 관리였었고요. 그리고 뭐
타인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각자 이제 뭐 거울을 보듯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런 평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앞서 언급하신 개혁의 입장, 당이 나아갈 길, 앞서 이제 구구 주장에 당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당의 좌표가 상실된 상황에서 예. 조금 더 정돈이 된 다음에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지 생각되고 이제 저의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예. 현재 미래통합당이 이대로 존속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와 현재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말 그대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시대 정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걸 읽지 못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계기적으로 본다면 차명진 전 의원 후보의 막말 논란도 컸었는데요. 당시 공천위원이셨잖아요. 네. 차명진 전 의원은 어떻게 공천이 된 건가요? 사실 후보 등록 마감일에 즉 공관위 활동 마지막 날에 제가 SNS에 공관위 참여한 것을 후회한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과거 다른 막말 논란이 아주 극심했던 후보의 경우에 제가 공관위 이 운영 당시에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서 뒤에 다시 살아오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공천 배제하는 것을 좀 관철을 시켰는데 민경욱 후보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차명진 후보 경우도 저하고 18대 때 의정활동 같이 하셨고 제가 좋아했던 선배님인데 요즘에 너무 좀 극단적인 이 언행으로 좀 기우셔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수도권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을 계속 경고하면서 좀 반대 입장을 이제 마지막에 합의가 될 때도 저는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반대를 해서 제지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의 한 지점으로 남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전체 공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거였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앞선 답변에서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이른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태로 지금 부산시장이 공석이고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혹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실 가능성은 좀 있으실까요? 네, 아직 1년 뒤의 일이고 또 제가 12년 동안 공직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제 물러나는 입장에서 지금 그 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근데 이제 40대 기술원에 대해서는 원래 꿈꿨던 역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언급하진 않으시죠? 아니요, 큰 맥락에서 생각해보진 않으셨다라는 거죠. 큰 맥락에서 제가 다르게 보는 건 아닙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통합당이 이제 길을 잃었다고 표현하셨는데 계속 통합당이 길을 잃은 상태고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예전에 당 해체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대 때처럼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길을 바른정당처럼 새로운 길을 찾을 가능성도 있으신 건가요? 제가 당 해체를 주장했던 이유가 바른정당이 실패했던 그 교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뿌리가 이렇게 깊은 큰 나무가 물론 고사되고 있었지만 또는 고사된 상태였지만 이 묘목을 심어가지고는 경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해체를 하고 백지에서 새로 2개의 묘목, 3개, 4개의 묘목이 새롭게 경쟁을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국민 대표성을 인정받는 보수적 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 정당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해체를 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신만 혹시 추가로 물어볼? 저는 이제 궁금한 건. 다 해결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묘목이 그러면 여러 개 정당으로 쪼개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각자 정체성에 따라서? 네, 이게 본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작은 실체가 만들어져서는 공정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을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